안녕하세요. 독서지도 나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책들,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년별로 굳이 나누진 않고 있지만 그 수준별로는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이 제가 이제 독서 코칭하는 날이어서 화요일, 수요일이 아이들이 이제 그 한 타임에 한 4명, 5명, 6명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모둠으로 읽어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인상적인 부분을 선택해 오게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책을 같이 읽은 친구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함께 그게 주제가 되어서 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충분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맨 위에 있는 책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 어떤 친구, 이 친구는 둘이 친구 2명 이거 빌려갔던 친구가 친구인데요.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보면 헌혈견 엣지예요. 이 책은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출판사거나 엄청나게 막 뜬 책은 아닌데 헌혈견 엣지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책을 고를 때 앞에 표지 보고 제목 보고 그 다음 뒷표지 보고 이렇게 해서 고르는데요. 안에 쭉 훑어보고 이렇게 쭉 훑어보고 책을 고르는데,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나이테 이거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를 때 점수를 보고 고르는데요. 최고 점수가 10점인데 이 책은 거의 10점 만점이에요. 친구들이 모두 다 10점을 줬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거든요. 사랑을 나누는 검은개 엣지의 감동 실화인데, 이 책은 대체적으로 제가 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추천하는 책이에요.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연도, 기간부터 해서 그 친구들마다 그 전에 집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책을 읽어왔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을 때 이 친구는 이 정도면 되겠다. 4학년인데도 충분히 이해력이나 사고나 언어 능력이 충분히 읽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책 정말 재밌어. 봐봐, 뒤에 다 10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책 몇 권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중에서 보고 책을 선택해서 빌려가거든요. 이 책도 아주 그 정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게 너무 감동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골라오죠. 엄청 고민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아까 보여드렸던 용감한 구조견 베어예요. 아까처럼 엣지에 관한 책이라면 이거는 베어라는 구조견에 관한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글씨가 좀 작아요. 글씨는 좀 작지만 두께가 좀 약간 살짝 얇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데, 두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글의 내용을 봤을 때 수준이 높은 책이 있고, 얇지만 어려운 책이 있고, 두껍지만 쉬운 책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독서 코칭 할 때는 학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 누나 진짜 저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니 막 이런 눈으로 보기도 하고, 6학년이나 되는데 저렇게 얇은 책을 봐? 이런 시선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꼭 해줘요. 얇은 책이라고 해서 다 쉬운 책이 아니고, 두꺼운 책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 정도면 너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푸시도 하고 응원을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 5학년, 4학년들이 주로 빌려갔고요. 다 10점이에요.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아와요. 아이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핑 돌고 마음에 정말 뭉클한 이 가슴 깊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런 가슴 뭉클함,
그럼 따뜻함,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표정과 마스크를 썼지만 그 표정과 눈빛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목소리에서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잃어버린 일기장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 그리고 5아이의 비밀스런 고백과 소통, 이런 것들이 찾게 되면서 그 미묘한 그런 아이들 간의 심리적인 갈등과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이 일기장이라는 거를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책, 좋은 어린이 책 15회 창비에서 공모 대상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선택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딱지가 붙은 책들, 그러니까 창비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대회를 했다거나 뭐 출판사별로 대회를 했다거나, 그러면 읽다 보면 읽고 나서 이렇게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추천하는 책들이 있죠. 그 출판사에서. 그럼 이런 책들을 너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을 때는 이 책을 아이들이 훑어봐요.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 이 책 있어요? 뭐 짜장면 불어요. 이 책 있어요? 준비됐지? 이거 247번 이 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만약에 여기에 없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책에 점점점 이렇게 폭넓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점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인간, 이 책도 정말 미래, 앞으로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녹색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좀 판타지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미있어요. 식물과 유전자 결합을 통해서 녹색인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좀 약간 배신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믿고 따랐던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배신을 하거든요. 뭔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상에 대해서도,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너무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이것 또한, 이런 책도 이렇게 보면 한 5학년, 6학년 이렇게 보면 요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못 오신 7가지 이유, 논장책도 아주 재밌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아이들이 재밌게 읽어오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좀 수준 높은 2학년부터 3학년, 4학년까지도 다 읽는 그런 책이에요. 요거는 그 독서나이트를 아직 제가 안 붙였네요. 논장책은 가장 유명한 책으로 따지자면 뭐 학교에 간 사자, 에밀은 사고뭉치, 멋진 여우씨, 이런 책들 나오는 그 출판사인데요. 소녀탐정 캠, 이 책도 아주 유명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이런 책들도 많이 DP 해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출판사별로 보시면 재밌는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알라딘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알라딘 그 중고 서적들도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중고 서점에서 여러 권을 주문을 하면 뭐 3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 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잘 사면 상급 정도의 책들을 거의 50% 이상의 할인된 금액으로 책들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 학교라는 거 같은 경우도 3학년, 4학년 이제 읽기 시작한 친구 같은 경우는 4학년 친구들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얇지만 글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글씨도 작고, 그래서 약간 4학년, 이제 좀 재미를 막 붙여가는 4학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해줘요. 오늘은 빌려갔다 가지고 온 책인데 3권이죠. 사라진 예언. 이렇게 3권인데, 이 책에 지금 빠져서 책에 재미를 못 붙였던 친구가 이 책의 시리즈에 빠지면 좀 책이 푹 빠지게 돼요.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책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는 족족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팁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런 시리즈 있죠.
투명인간이 된 스탠리, 납작이가 된 스탠리, 뭐 이런 식으로 시공주니어에서도 이렇게 그냥 쭈루룩 꽂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재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네 엄마들이 이런 책 많이 집에 있는 친구들 많지?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똑같이 꽂혀 있으니까 재미없지만 한 권 한 권 보잖아? 그럼 진짜 재밌어. 자, 이것도 봐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책도 아주 지금 2학년 친구부터 3학년, 4학년 친구들까지도 아주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좀 이런 책을 충분히 읽고 넘어갔을 때 좀 어려운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쭉 보이시잖아요. 요런 책도 대체적으로 다 읽는 게 좋으세요. 시공주니어 책은 기본으로 이런 책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 어린이 출판사에서 나온 전설의 딱지라는 책인데, 요거는 남자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정말 약간 나도 이 딱지 좀 갖고 싶다 막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너무 재밌어서 좀 글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2학년 친구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좀 책을 어느 정도 읽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천 도서 목록이 쭉 있죠. 아이들이 꼭 이 책 중에서 골라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좋은 책 어린이 책들은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정말. 네, 엄마 몰래 이런 시리즈들 이렇게 연두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푸른색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요걸 붙여가지고 벌써 한 100권이 넘게 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 어린이 저학년 문고예요. 요 책들도 거의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책들도 아주 재밌는 책이 많아요. 출판사별로 저는 선택하는 편이라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다 재미있어요. 이런 거? 책 만드는 마법사 고양이, 그리고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이런 책들이 다 주니어 김영사 책인데요. 거의 재미있고 2학년부터 3학년 좀 책 읽기 힘들어하는 4학년까지도 계속 제가 추천해서 보고 있고요. 또 약간 저학년용으로 아이들이 빌려가서 지금 많이 없긴 한데요. 이 비룡소 책이에요. 비룡소 책은 되게 얇은 듯 하면서도 약간 글밥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알차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읽으면서도 그냥 웃고 넘어갈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배울 점도 많고 깊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계, 레벨이 있지만 2단계, 3단계를 주로 읽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항상 2권씩 이렇게 빌려가고요. 읽었던 책을 또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점수도 10점, 9점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직 읽기 힘든 친구들은 본인이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낮아요. 8점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뒤에도 보면 뭐 캡슐 마녀의 수리수리 약국, 이 책도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책 읽는 강아지 몽몽, 이런 책, 두근두근 걱정대장, 걱정을 계속 뭐든지 걱정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주제가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주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책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야기 나눌 것도 많고. 요즘 나오는 책들 있죠. 출간 연도에 따라서 제가 그 팁도 있는데요. 출간 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라딘 그거를 책을 검색을 했을 때, 그럼 그 출간 연도가 좀 옛날 거면 아이들이 그 옛날 느낌이 나나 봐요. 그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출간한 그런 것을 신경 쓰면서 제가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같은 출판사 거라도. 그리고 좀 오래됐어도 정말 유명한 책들 있죠. 그런 책
예를 들면 요런 푸른 책들에서 나온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요건 물론 제가 이제 고전으로 아이들과 정독을 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책은 함께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돌이네 집, 영민의 집, 보민의 집까지도 제가 구비를 해놔서 아이들이 요걸 읽고 나면 거의 이거를 정말 감동받고 제대로 2학년에서 읽기 때문에 좀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지나서 읽기 수준이 올라갔을 때 다시 추천해주기도 하고, 이제 2학년 친구들 중에 이런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데 함께 읽다 보니까 깊이 빠지게 돼서 영민의 집을 읽게 되고 보민의 집을 읽게 되면서 한 단계 쑥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책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